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답게 매년 수천,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이주해옵니다. 실제 지난 2022년엔 43만 7,180명의 신규 이민자가 있었고 앞으로 2025년까지는 매년 최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캐나다는 이민자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도 이민 정책이 잘 운용되는 중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캐나다로 오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 어려움이 없이 캐나다 삶에 정할 수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 적응하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쉽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5가지 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입니다. 막연히 캐나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요.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 캐나다에 이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지, 원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그 다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와 같이 질문을 만들어 답을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명확한 답을 구했다면 이제 이주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날씨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릅니다. 또 주마다 주정부가 있어 주에 따라 다르게 의회를 구성하고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캐나다 이주를 결심했다면 이제는 어디에 정착할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지역에 따라 발달된 사업이 다르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발달한 밴쿠버와 금융업이 발달한 토론토 등 각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조사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에 정착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 경제 이민이 있고 이 밖에도 가족 초청 이민,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그중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좋을지는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 이민인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민 프로그램은 몇 차례 설명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으로 경험 이민, 숙련직 이민, 기술직 이민과 주정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된 후 지원하는 PNP 연계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도입한 카테고리 기반 선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RS라는 점수 제도가 있어 고득점부터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 선발 방식 때문에 앞으로는 점수만으로 선발되는 기존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운영 중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퀘벡과 누나벗 준주를 제외한 지방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주마다 특성에 맞게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 주와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현재 캐나다 내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민 인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을 것이라고 캐나다 이민국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어디로 갈지를 정했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이민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민 프로그램 중에는 학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로가 많은데요. 학력 인증이란 졸업한 학교의 학력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육 자격 평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학력 인증을 받게 되면 학력 및 졸업장이 캐나다 교육 기준에 따라 평가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 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일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학력 기준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이민국이 지정한 학력 인증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학력 인증 기관은 총 5군데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은 월드 에듀케이션 서비스, 즉 WS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력 인증은 모교에서 영문 졸업장과 영문 성적 증명서를 학교 인증을 받아 인증 기관에 보내야 가능한데요. 학교 인증 도장과 보낸 사람 설명이 필요하니 되도록 캐나다로 거주를 옮기기 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 이용 방식이나 핸드폰 개통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과정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고 캐나다 생활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캐나다는 한국의 은행 송금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갖고 있으며 송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송금하는 것이 온라인으로는 어려운 편인데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방식으로 은행 송금을 예상해 자금을 계획하며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등을 비롯해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등 아주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캐나다에서 삶을 즐기기 위해선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 후 최대한 문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려면 무엇보다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것,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 준비 후 현실적인 정착, 이 순서를 따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둥지 채널, 블로그, 홈페이지 등과 같은 이민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가감없이 편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 플러스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